안녕하세요. 오반브람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3억 원이요? 서울 평균 집값 천정부지, 짐 싸는 청년층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4,543만 원. 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분양가가 이런 식으로 민간 아파트 부분에서 계속적인 상승세를 찍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더 이상 서울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주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주거 비용은 반비례 더 낮아져야지. 그래야지 촘촘하게 지금 뭐 얼기설기 얽혀있는 이 인프라 시설들을 젊은 층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서울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1,578만 원 올랐다는 그런 어떤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국민평형, 이제 84제곱을 더 이상 국민평형이라 부르면 안 돼. 왜냐? 아니, 국민평형이 오히려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 평균 매매 가격이 1년 만에 25% 치솟았습니다. 전년 대비 25.5% 올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많은 어떤 젊은 층들이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수밖에 없어. 그 인구가 파이가 47만 명에 이르고 거의 뭐 이 가운데 29만 79명이 경기도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인데 경기도로 전입한 이유 중에 주거 관련 이유가 39.7% 그러니까 40% 정도로 단연 뭐 일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사는 이 가장 큰 이유 뭐 직장 문제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조금 서울하고 가까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가 내가 내 자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죄다 뭐 전세 아니면 이 전세 자금도 지금 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으니까 월세로 다 전환되고 월세 수요가 또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월세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주거 비용이 비교적 서울보다 저렴한 경기도로 이사 갈 수밖에 없겠다. 결국 이렇게 인프라 공유가 어려운가? 그렇지 않거든요. 집값 자체가 이렇게 왜곡되고 부풀려지고 거품이 꽉 끼어 있으면 생산 연령이 좀 낮은 그런 어떤 세대가 좀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이게 다 와해되고 있다. 젊은 층이 빠져나간다는 건 그만큼 생산력 손실의 어떤 허점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이렇게 집값 제대로 잡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니 겨우 그냥 어떻게 해서든 집을 끌고 가다가 자기 자신이 허리가 부러져. 완전히 디스크 터지고 그냥 난리가 나죠. 결국 영끌에서 내가 집을 잡은 줄 알았는데 그 집 내가 원금이자 갚지 못해서 임의경매로 훌쩍 넘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뭐 대환장 파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젊은 날의 에너지를 그냥 오매불망 내 집 마련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면 이거 제대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좀 낮아져야지 생산력도 좀 높아지고 그만큼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국가 경쟁력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리는 이 대한민국의 집값 자체가 좀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한다면 굉장한 국가적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부천대장 하남교산에 이어서 오산세교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나오게 됐죠. 오산세교 2지구 A12블럭 공공분양 주택 아테라 아파트인데 여기 특별 공급이 6월 9일 날 시작이 되고요. 1순위 6월 10일, 2순위 6월 11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18세대, 일반이 115세대, 전체 433세대를 모집을 하게 되네요. 뭐 무엇보다도 가장 매력적인 게 분양가죠. 5구제곱이 3억 4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수도권 이 분양 단가를 보면 뭐 20평대도 거의 뭐 5억을 뛰어넘고 심지어는 서울에서 뭐 20억까지 가니까 3억 정도 하면 확실히 좀 분양가 상한제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구A에서 B, C, D까지 지금 다양하게 이 평면을 뽑아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5구D가 좀 비싼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3억 3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도 뭐 최근에 민간 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보면 뭐 거의 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부분 1,000만 원 넘고 2천만 원 훌쩍훌쩍 뛰어넘는 그런 곳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발코니 확장비가 200만 원 수준. 확실히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가 그래도 조금은 저렴하다라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일단 경기 오산 최근 분양가 발코니 포함해서 보면 오산세교 아테라가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다른 단지보다는 조금 저렴하다라는 어떤 이 팩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공공분양 단지로서의 어떤 메리트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고, 일단 전매 제한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수도권 안에서 3년 정도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평면도 보시면 5구제곱인데 아주 뭐 굉장히 촘촘하게 내실 있게 잘 꾸민 것 같습니다. 침실 3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꽤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일단 공공분양은 실질적인 체감되는 이 평수가 굉장히 좀 넓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이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5구B 역시도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붙어 있는데 5구A가 가장 넓은 것 같네. 선호도가 아마 5구A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고요. 5구C 역시도 파우더와 드레스룸 5구B하고 좀 비슷한 그런 어떤 형태. 5구D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평면이 5구A가 제일 좋은데 어떻게 5구D가 제일 비싼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분상제가 비강남권에서 부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뭐 오산세교라는 조금 서울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경기권 아파트가 3억대로 나오는 그런 이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비강남권도 이런 식의 어떤 분상제 가격들이 좀 많이 나와야죠. 그래야 좀 가격적 접근성이 좋아지잖아. 아마 하반기에 이런 획기적 전환점이 반드시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청약통장 필요 없어! 에이 하고 확 찢어버리지 말고 청약통장 꽉 찌고 있으면서 향후 공공분양 분상제 아파트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뭐다? 그냥 버리는 시간, 흘려보내는 시간, 멍한 시간이 아니라 불멍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점유하는 시간, 점유하는 시간. 뭐 가능성을, 그죠? 잠재성을, 뭔가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삶의 여백을 좀 이렇게 쫙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시라. 결국 버티는 사람, 존버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분상제 아파트 외에 또 뭐 드문드문 나오는, 요즘 뭐 무순위 하면 뭐 엄청난 어떤 이 청약 경쟁률이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당첨될지 모르니까. 반포 레미안 원밸리 작년에 조합원 취소분 딱 한 세대 나왔었는데 뭐 어마무시했죠. 단 한 명에게 허락된 신의 가호가 필요한 그런 로또 줍줍이라고 불렸었는데, 레미안 원밸리 뭐 요새 뭐 60억이네 70억이네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등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조합원 취소분이 다시 한 세대가 풀릴 거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84제곱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84제곱 물량이 없어. 근데 작년에 하나 나왔단 말이야. 올해도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근데 나와야 말이지. 이게 나온다고 하지만. 근데 아무튼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이건 또 확실한 소식입니다. 일단 책정된 금액은 19억 5천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억 정도로 아니 20억이 누구 뭐 동네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아파트 20억을 내고 돈이 지금 20만 원도 있을까 없을까 하는데 20억이 무슨.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가 아파트 값이 장난이 아니야. 30평대가 60억이야. 근데 분양가가 20억. 아니 40억 차이긴 하는 무슨 집이 되겠네. 와, 작년만 해도 이게 뭐 레미안 원밸리가 한 40억대였어요. 근데 1년 사이에 20억이 더 올랐네. 60억이에요, 60억. 분양가가 20억이면, 야, 지금 실거래가가 60억이니까 이게 70억도 뭐 찍내만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마무시한 무슨 집집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레미안 원밸리 전세가는 지금 14억 9천, 15억 정도 하니까, 아, 그래도 조금 자기 자금이 필요한 그런 동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평면은 뭐,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해. 그쵸? 우리가 뭐, 아테라자이, 그게 더 좋아 보이네. 근데 입지가 뭐, 반포 입지니까 뭐, 게임이 되나. 아무튼 여기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또 딱 하루 접수를 받는 곳이 있죠. 바로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여기가 지금 30채를 분양전환, 그러니까 장기전세로 내주려다가 일반 분양으로 풀었어요. 30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1055세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단히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 분양 30세대로 나오게 됐습니다. 특별 공급이 16세대, 일반 공급 14세대로 도합 30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평형도 7빛깔 무지개죠. 39, 49, 59, 70, 84, 100제곱까지 나오게 됩니다. 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거 어디를 골라야 돼?
무조건 저점 가격대를 물으라. 결국 3구제곱이 4억대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4구제곱이 6억대, 5구제곱이 8억대, 84제곱이 10억이 넘어갑니다. 100제곱 12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서울의 아파트들 보시면 5구제곱이 10억대가 넘어가고 84제곱이 13억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뭐 3, 4억 정도의 갭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초로 나온 분양가보다는 조금 올라선 가격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고점에 물려있는 분양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 갭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발코니 확정 금액은 1,900만 원에서 2,000, 역시 뭐 민간 분양 단지는 비싸다, 비싸. 발코니 확정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하여간 여기도 발코니 확정 금액이 굉장히 좀 커 보이고요. 일단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30평대가 12억 3천 정도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 분양가가 84제곱이 거의 뭐 10억대, 호가로 보면 한 13억대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3, 4억 정도의 어떤 갭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7호선 중하역이 뭐 초역세권이라 말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도보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요. 해당 지역,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보다 더 유리한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틈새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특별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있고요. 그리고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 최초 잘 자격조건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기간 추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다자녀는 3명의 자녀가 아니라 몇 명이다? 2명의 자녀. 그리고 신혼부부 7년 이내 혼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면 충분하고요. 노부모 공양도 65세 직계존속 몇 년? 3년 이상 부양하시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포함해서 자격조건을 줍니다. 생애 최초 역시도 모든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지만 법이 바뀌었죠. 혼인 전 주택 소유했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일단 특별공급에서 소득기준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일반공급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이면 자격이 되겠습니다. 가점제, 일단 전용면적 60 이하는 추첨제 60% 들어가게 되고요. 8호제곱 이하가 60%, 8호제곱 초과는 100%. 그러니까 추첨제가 굉장히 많다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점제에 그냥 목매가지고 아유 내가 이거 가점 안 되는데 포기해,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무조건 던지시면 누가 당첨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단지 배치도 남동 남서향으로 아주 뭐 무난하게 잘 나왔고, 5구 타입 방색에 여기 드레스룸이 없네. 역시 이 공공분양하고 조금 민간분양이 좀 다르죠. 5구 B 타입 방색에 아주 단촐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0B에서 드레스룸이 쬐끄맣게 붙어 있는데 84B는 드레스룸이 조금 더 커져 보이고 100A가 드레스룸이 붙어 있는데 대신 침실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중하역이 가깝다라는 사실, 7호선과의 어떤 이 근접성, 접근성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GTX-B도 이 상봉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서 교통 호재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6월 2일 딱 하루 접수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물은 앞이 막히면 돌아 흐를 수밖에 없죠.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을 돌리지 않으면 그만큼 엄청난 기회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방향 설정, 처음에 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방향 변경도 중요하다. 바꾼다고 달라지는 거 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획기적 분기점일 수가 있어요. 결정장애가 장애가 아니야. 그만큼 때론 내가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고민의 시간일 수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공포를 극복하실 때 정말 좋은 기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상황에서 물은 막히면 돌아서 흐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지금의 스탠스도 물의 흐름하고 똑같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설정도 중요하지만 방향 변경이 중요하다. 바꾸면 확실히 달라져. 결정장애가 장애가 아니야. 그만큼 지금 많은 리스크가 산재해 있는데 그 리스크를 잘 뚫고 정말 저비용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뻔뻔한 목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